네, 11시가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픈 VLA를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VLA는 여기 한국 분이 제일 저자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그리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데모도 공개가 되어 있고, 소스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재 어,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RT2 구글 사람들이잖아요. RT2 저자들이 여기 좀 소속이 돼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요 포인트는 이제 VLA 모델을 만들 때 일단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7B 파라미터 LLM 우선 라마 2인데요. 예, 라마 2를 좀 백본으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요걸 썼어요.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요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RT1 데이터는 13만 개였는데 RT2는 35만 개. 그다음에 오픈VLA는 뭐 100만 개 가까운 이러한 그 수준의 시연 영상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구조는 RT2랑 거의 비슷해요. 입력은 이미지 옵서베이션하고 자연어 명령이고요. 출력은 실제유도 로봇의 어떤 그 액션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RT2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RT2는 그 구글 로봇에다 기본적으로 RT2를 올리고 실험을 했는데 오픈VLA는 다양한 로봇에다가 오픈VLA라고 하는 그 모델을 다양한 로봇에다 적용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라마2를 이용을 했어요. 7빌리언짜리 라마2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라마2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인데 사실 우리가 비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비전 그 인코더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라이노 V2하고 시글립. 시글립은 이제 클립의 시그모이드 버전이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뭐 프로젝터를 통해서 그 인베딩 차원으로 언어 모델의 인베딩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습니다. 토큰으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뭐 자연어는 그대로 뭐 인베딩 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얘가 내는 출력은 여기 토큰 액션 토큰들이에요. 액션 토큰들이 나오게 되면은 액션 토큰의 개수는 똑같이 256개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토큰들을 X, Y, Z, 롤, PCO 이런 값으로 바로 계산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바꾸게 되고 그걸 실제 로봇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사실 좀 비슷한데 근데 알고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사실은 프리즈매틱 7B라고 하는 VLM이 원래 있어요. 이 저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그 프리즈매틱 7B 모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너 V2하고 시글립을 이용해서 라마를 이용해서 뭐 여기 이제 대신 나오는 거는 자연어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만 액션 토큰이 나오도록 튜닝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뭐, 그 오픈 VLA가 뭔지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음, 네, 그러면, 어떻게 오픈 VLA가 비전을 인코딩 하는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뭐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쓸 거니까 패치로, 자르게 되겠죠. 패치는 256개가 만들어져요. 네, 패치 하나의 크기는 14 x 14예요. 픽셀, 14픽셀, 14픽셀이고, 그게 256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각 패치들이 두 개의 인코더로 들어가요. 예, 인코더들이 좀 배우는 특성이 좀 달라요. 얘는 뭐 스페셜한 공간적인 정보를 좀 잘 배우고, 얘는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좀 잘 배우는 특성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두 개를 썼고, 그러면 인코더가 두 개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트랜스포머의 인베딩 벡터로 결국은 프로젝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채널 쪽으로 컨캣을 시켰습니다. 그 이미지 그 인코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이 각각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거를
컨캣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전 인코더니까요. 여기 비전 트랜스포머니까 패치로 만들고 패치들이 256개가 다이노 V2로도 들어가고 시글 lib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임베딩이 256개가 나오고 각각 256 조각이니까 개수 맞춰서 나와야죠. 그리고 얘도 256개 임베딩이 나오는데 다이노 V2가 내는 건 1024차원이고 시글립이 내는 건 768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위치끼리 컨캣을 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792차원이죠. 컨캣을 하고 다 컨캣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음, 그 컨캣한 거를 그냥 이 전체 임베딩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256개의 임베딩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터를 이용해 가지고 700, 1900, 1792차원을 4096차원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줘야지 트랜스포머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구조냐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툴 레이어 MLP를 씁니다. 툴 레이어 MLP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어파인 트랜스폼 한번 렐로 한번 통과하고 다시 한번 어파인 변환 한번 하고 이런 구조를 띄는 단순한 툴 레이어 MLP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마2로 들어가는 입력은 결국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비주얼 토큰들, 비주얼 토큰들이 256개가 들어가죠. 컨캣이 된 다음에 차원이 확대가 된 그런 비주얼 토큰들 256개가 들어가고 컨캣을 하고 랭귀지 인스트럭션 토큰을 컨캣을 하면 돼요. 컨캣 기호죠, 요거는 세미콜론은. 그래서 자연어 명령 토큰들을 그냥 비주얼 토큰 뒤에다가 이어 붙여서 하나의 시퀀스로 만든 다음에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출력은 뭘까요? 출력은 디스크리트 토큰들이 또 출력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토큰들을 이제 우리가 액션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액션의 개수는 256개고 나오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네. 첫 번째 토큰은 요 그 X 값의 변화량을 표현해 주는 토큰이고요. 두 번째 토큰은 Y 값의 변화량, 맨 마지막 일곱 번째 토큰은 그리퍼의 상태. 네, 요거를 그 표현해주는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8개였는데 RT2에서는 여기 모드가 사라졌죠. 예, 모드는 사실상 없어도 작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그냥 모드를 없애고 7개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값을 역시 라마2도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구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값을 생성을 하게 돼요. 디펜던시를 갖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디펜던시는 잘 없지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나중에 좀 나오는데, 그리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여기 이제 실수 값들로 다 연속적인 값들로 다 표현이 돼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토큰으로 바꾸려면 이산적인 값으로 바꿔야 되죠. 256개의 값들 중에 하나로 양자화를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은, 요 델타 X에 대해서 쭉 풀 레인지로 쭉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을 테니까 쭉 나열해 놓고, 리니어 비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256터막을 정확하게 내서 값을 그 256개 중에 하나로 매핑하거나 아니면은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리니어 비닝을 해서 그 값들 토큰으로 매핑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훈련 전에 미리 데이터상에서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리고 그 토큰으로 바뀐 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네, 훈련 전에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또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우선 여기 라마2가 백본이에요. 네, 라마2가 백본이고 그다음에 여기 임베딩은 텍스트하고 액션이죠. 역시 쉐어드 임베딩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전은 그, 그 두 개로 바뀐다 그랬죠. 그 시글립하고 다이노 V2를 써서 처리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과정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역시 만들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형태로 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 뭐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토큰으로 바뀌고요. 자연어 토큰이죠. 32,00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액션도 역시 사용 토큰으로 바뀌게 되는데 역시 라마2에서 사용하는 그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32,000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거고 그러면 라마2에서 어떻게 거기 다 그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인덱스 번호마다 그 토큰 값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가장 안 쓰이는 그 토큰 256개. 거의 자연어에서 등장하지 않는 토큰. 확률적으로 거의 소프트맥스 출력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것만 계속 매번 나오는 그런 토큰들을
액션 토큰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56개의 자리가 필요하니까 256개 토큰을 어떻게 골랐냐면 가장 안 쓰이는 거, 그런 자연어상에서 그런 거를 액션으로 그 번호를 액션으로 써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생성하는 그 주기는 5에서 15Hz 정도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비전 인코더에 넣어야죠. 예, 비전은. 그다음에 자연어는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액션도 똑같이 인베딩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뽑고, 최종적으로 여기 좀 복잡한 구조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 256개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액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죠. 이 역할이 뭐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역할은 32,000차원짜리 원합 벡터를 4096차원의 밀집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냥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디코더에다가 한꺼번에 확 집어넣습니다. 디코더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해요. 근데 학습 중에는 이거를 병렬적으로 정답을 미리 다 주고 병렬로 그냥 답을 한꺼번에 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세월에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훈련을 하겠어요. 그래서 티처 폴싱으로 정답을 다 깔아줘요. 정답을 다 깔아주고, 그리고 나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쫙 뽑고, 그리고 나서 아웃풋 프로젝션을 해서 한꺼번에 7개의 그 액션 값들을, 토큰 값들을 쭉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Y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액션, 그러니까 델타 X에 대한 값을 뽑을 때는 이 비전 인코딩된 비전 임베딩하고 자연어 임베딩 값, 요 값만 참조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본 현재 상태, 이전 상태, 카메라로 찍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작업 명령은 뭐다라는 것만 가지고 액션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액션이 나왔을 때, 요걸 쓰는 건 아니고 정답을 넣어줘요. 티처 폴싱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y hat 2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y hat 2가 나올 때는 그 y hat 1 뽑을 때 봤던 장면에다가 y hat 1이 조건으로 더 들어간 상태에서 y hat 2를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뭐 y hat 7까지 다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실제 여기 깔려 있는 정답 있죠. 요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죠 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 줘서 프로젝션 레이어 훈련시키고 디코더 훈련시키고 여기 임베딩 레이어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VLA에서는 여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아까 RT2에서는 여기 프로즌 시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도 이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결과에 리포트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정답이 없죠. 아까 훈련할 때는 정답을 다 주고 한꺼번에 마스크만 보지 않게 미래값만 보지 않도록 하고 훈련을 시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훈련이 됐는데, 액션을 도출할 때는 실제로 추론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작업 명령 들어가면 비전 인코딩 된 거 들어가고 작업 명령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를 임베딩 뽑고,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어텐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이 어텐션은 코설 어텐션이에요. 예, 어텐션 해가지고 요 값들 다 뽑고 이거 기반으로 해서 예, 프로젝션 레이어 통과시켜서 32,000 차원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예, 값을 예측을 하죠. 액션 값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다음 그 델타 X 뽑았으니까 델타 Y도 찾아야 되잖아요. 델타 Y를 찾을 때는 여기서 실제로 바꿔줬을 때 사용했던 그 원합 벡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Y 해투 뽑고, Y 해투는 소프트맥스 분포고 여기에서 뽑은 게 여기 스타가 붙어 있는 건데 여기 그림에 표현을 못했어요. 칸이 없어서. 이거를 다시 넣어주고 또 값을 뽑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7까지 뽑으면은 됩니다. 여기서도 값이 나올 텐데 이거는 사용할 값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요 7개의 값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 그 22개의 로봇으로부터 60개가 넘는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뭐
하나의 로봇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데이터셋에 뭐 적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트래젝토리는 100만 개가 넘어가고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뭐 33개 이상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약 500밀리언, 약 5억 장 정도의 그 비디오 프레임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8.9 테라바이트고 제가 그 여름에 봤을 때는 이 일부는 비공개고 일부만 공개였는데 지금은 CC BY 4.0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셋을. 그래서 다운로드를 다 받으셔서 훈련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도 같이 들어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요 구글 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예, 그 뭐 구글 시트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이거 보시면 되고 수집한 로봇들은 뭐 프랑카 로봇, 구글 로봇 뭐 이런 것들로부터 수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픈엑스 그 오픈 VLA가 사용한 그런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했냐면 그걸 다 쓴 건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대로 이렇게 하고 비율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예, 뭐 요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그거를 훈련 데이터셋으로 넣어서 그 오픈 VLA를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럼 오픈 VLA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델이에요? 입력 카메라 입력 주고 자연어 입력 주면은 XYZ 롤 피치 요 그리퍼 상태 이렇게만 출력해내는 게 다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떤 로봇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는 그 다음 이슈죠. 그렇죠? 그거를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어떤 로봇에 맞춰서 풀어주느냐 하는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로봇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좀 중요하진 않은 얘기인데 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저자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성능 평가를 할 때, 그 전에 그 모델들은 요 드로이드 데이터셋을 훈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걸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디시전 하는 것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저자들이 아까 보셨던 프리즈매틱 7B를 왜 쓰고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전 실험을 통해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찾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요즘 중요한 거는 요 비전 인코더를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았대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지금 라마 2를 쓰고 있는데, 라마 2 같은 그 LLM을 보통 튜닝할 때 여러 에폭을 보통 반복하지 않습니다. 5에폭 이내인데, 이거는 27에폭을 반복을 했어요. 뭐 많이 했다고 해요. 러닝 레이스는 뭐 피크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요 값이죠. 네, 처음에 그냥 리니어하게 웜업하고 코사인 어닐링으로 러닝 레이스를 처음에 좀 천천히 떨어뜨리다가 좀 빠르게 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밀하게 찾고 뭐 이런 과정. 요 과정은 뭐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 방법이에요. 요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는 A100 GPU 뭐 64장 써서 훈련을 했고 뭐 배치의 크기는 2048로 했답니다. 그리고 64장을 썼기 때문에 뭐 14일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인퍼런스를 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로봇에 이런 GPU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서 계산한 그 값을 받아다가 로봇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로봇이 다 그래요. 모든 모델들이 다 그렇게 동작하고 있는데 일단 RTX 4090 GPU, 컨슈머 레벨의 GPU죠. 가장 좋은 형태. 그래서 요거를 한 장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예, 사이즈를 일부러 그 라마 2를 쓴 이유가 라마 2 7B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6Hz 정도, 1초에 6개 정도 액션 토큰을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플러 16으로다가 데이터 타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인티저 8이나 4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잖아요. 후처리해서 하게 되면은 뭐 메모리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성능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뭐 돌려보면은 그 여유 있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빠듯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A100 GPU에서 돌리고 그냥 그 값 어차피 원격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예,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샷 성능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를 훈련한 그 오픈 VLA 모델은 이건 특정한 로봇을 타겟팅해서 훈련된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비디오와 명령에 대해서 그 XYZ 롤 피치 요 그리퍼를 출력해주는 모델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떤 모델에 어떤 로봇에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위도우 X 로봇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로샷이에요. 위도우 X 로봇 데이터를 더 훈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냥 위도우 X 로봇 갖다 놓고 역기구하고 풀어서 그냥 너 해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오픈 VLA가 가장 높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다른 것들보다 훨씬 높죠. 뭐 이런 다양한 환경과 뭐 변화를 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예, 평가 결과 나중에 좀 보시고 그래서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지금 뭐 가지를 팟에다 넣어라 하는 거 잘하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를 핑크 플레이트 위에다 올려놔라 잘하죠. 그다음에 뭐 블루컵을 집어서 플레이트에다 올려라 뭐 이런 것들도 뭐 결국 수행을 하고요. 뭐 가지를 팥에다가 넣어라 뭐 이런 것도 뭐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로봇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로봇만 가지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오픈 VLL 구글 로봇에 적용했을 때 RT2보다 더 앞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요 당시에도 이미 RT1, 2가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를 훈련한 RT1X하고 RT2X가 같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RT2X는 55빌리언짜리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픈 VLA는 7 빌리언이에요. 예, 요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오픈 VLA가 RT2보다 뭐 좋거나 같다. 뭐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그 전에 이런 옛날 모델들보다는 당연히 잘할 건데 RT2X랑 비교해 봤을 때 78.3, 85%뭐 이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요뭐 인디스트리뷰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요 인디스트리뷰션은 RT1 훈련 분포에 뭐 있는 뭐 객체 배경 언어 개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RT2도 웹 스케일의 난리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뭐 이런 RT1 데이터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잘하죠. 잘하는데 오픈 VLA가 조금 더 낫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실험도 했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제로샷이에요. 그냥 그 XYZ 롤피치 거기까지 낸 거를 그냥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풀어서 로봇에서 바로 적용한 거고 이제는 좀 요 로봇 여기 보이시는 요 로봇은 프랑카 에미카 판다 유명한 로봇이죠. 예, 요 로봇에다가 요 로봇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그 데이터셋은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좀 더 좋은 액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훈련을 더 시킨 거예요. 파인 튜닝을 더 시켰습니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어, 성능은 일단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로 프리트레인드 된 거에다가 프랑카 테이블탑 데이터셋을 더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프리트레이닝 안 하고 프랑카 테이블탑 이 로봇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로봇만 훈련을 시켰더니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대하게 수집한 이 로봇과는 상관없지만 다른 로봇으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비록 팔의 개수, 그다음에 뭐 팔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런 로봇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전 훈련한 다음에 파인 튜닝한 것이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오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은 그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 훈련하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잘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는 걸 보여주고 이것도 얘는 실패하는데 이쪽은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프리트레인드 된 거 쓰게 되면 잘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로라 쓴 거. 예, 로라를 적용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로라는 아시죠? 보통 로라 적용할 때는 그 어텐션 레이어에다가 키하고 밸류 만들어주는 그 어파인 변환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랑 같은 크기, 입출력 크기를 같게 하고 가운데만 좀 좁은 이런 형태를 하나 더 갖다 놓고 그걸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추가된 그 어댑터만 훈련을 시키는 방식인데 얘는 그 LLM의 어텐션 레이어에도 넣었는데 ML 프로젝션 레이어에도 예, 그 로랭크 행렬을 옆에다 갖다 붙이고 훈련을 시켰대요.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훈련 시간은 A100 GPU 한 장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예, 그 어댑터를 튜닝을 좀 했고요. 기존의 파라미터는 동결시켜 놓은 거죠. 로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성능이 올라가더라 하는 거고 그런 결과고요.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이제 Bfloat 16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 지원해주는 그 변수 타입이죠. 최신 GPU에 옛날 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여기 아키텍처가 뭐 암페어 아키텍처인가 이후부터 지원이 되는 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71%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인티저 8이나 4로 낮췄을 때 성능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티저 4가 8보다 높은 이유는 논문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 4로 해도 잘 나온다.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가장 그 RT2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다양한 로봇에서 일반적인 성능을 잘 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크고, 원래 RT2도 다양한 로봇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모델 구조는 갖추고 있는데, 그 성능 평가를 구글 로봇에서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다양한 로봇에서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뭐, 그 정도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제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제로는 또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 여기 저자들을 보면은 그 오픈 VLA나 RT 1, 2, 그 저자들이 여기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첼시 핀이나 뭐 세르게이 르빈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투자를 좀 초반에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굉장히 그 연구 결과도 뭐 굉장히 포장도 잘 해놓고 사이트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오픈 VLA 스타일 백본에다가 액션 익스퍼트라고 하는 거를 붙여놓은 형태예요. 패러렐하게 붙여놓은 형태고 액션 익스퍼트가 하는 거는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액션을 만들어내는데 액션을 지금까지는 그 한 타임 스텝에 대한 액션만 만들어냈죠. XYZ 롤 피치 요를 매번 매 스텝마다 새로운 입력을 가지고 만들어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H 스텝 거를 묶어서 만들어요. 한꺼번에. 예. 1초 분량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액션을. 그 1초 분량 1초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액션이 한 50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50Hz짜리 컨트롤이라면 그래서 왕창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액션을 만들 때도 그 내부에서 풀 어텐션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액션을 만들어낼 때 지금까지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잖아요. 여기서는 플로우 매칭 로스를 써요. 그래서 플로우 매칭 로스를 사용해서 액션을 만들게 되고 뭐 그런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이제로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수업 중이에요. 파이제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이건 각자 아이고 보시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자 보시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백본은 팔리 젬마 3B를 썼어요. 예. 이거는 젬마는 LLM이고요. 시글립은 아까 보셨던 그 클립의 시그모이드 버전, 그 비전 그 처리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썼고 인풋은 이제 RGB 비율을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받아요. 받고 여긴 지금 그림상으로는 3개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고 그리고 로봇 상태를 추가적으로 받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봇의 얘는 관절값을 직접 내거든요. 관절값을 직접 내는데 내가 직전에 냈던 그 관절 상태들 값들이 여기 피드백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피드백돼서 들어가고 출력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본 거도 들어가지만 내가 이전에 행동했던 그 상태가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액션을 만들어낼 때는 플로우 매칭이다 보니까는 노이즈 집어넣어서 데이터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집어넣어 줍니다. 입력으로 노이즈를 집어넣어 주고 출력으로 뽑는 거는 H계 액션을 한꺼번에 뽑는다라는 거죠. AT부터 AT 더하기 H 빼기 인데 오타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H계를 한꺼번에 뽑고 보통 H는 한 뭐 50 논문에서 그냥 고정해서 쓴 것 같아요. 50으로 고정해서 쓴 것 같은데 50을 뽑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액션을 수행하는 주기는 20에서 50Hz이기 때문에 50Hz를 수행하게 되면 1초 분량이고 20Hz를 수행하게 되면 2.5초 분량이죠. 예, 그 정도의 액션을 한꺼번에 확 뽑아요. 예, 확 뽑고 그러면 그 사이가 굉장히 그 어텐션이 다 됐을 테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겠죠. 1초 분량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이 하나 도출되고 그 다음 거 도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 여기서 나오는 요 액션이 그 작업 공간이 아니라 관절 공간 값으로 뽑아서 그냥 더 정확하게 관절 값을 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라 그랬죠? 로봇의 디펜드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뽑아서 이거를 다시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엇인가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프로젝션 헤드를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추가적인 훈련이 꼭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또 실험한 로봇은 14자유도 양팔 로봇, 예, 7 더하기 7에서 14자유도 로봇도 있고, 양팔 로봇이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런 로봇도 있고, 팔 하나짜리는, 예, 뭐, 이렇게 7자유도 또는 8자유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VLM을 먼저 쓰게 되는데, VLM으로 뭐, 두 장이나 세 장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멀티모달 프리픽스 토큰을 뽑아내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텐션 할 때 계속, 사용하지 않고, 키 밸류만 쓸 거니까 어차피, 요거를 캐시를 해 놓습니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정법을 썼고, 그다음에 싱글 시퀀스를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VLM 프리픽스하고 로봇 상태 좀 전에 보셨던 거, 그다음에 노이즈 요거 집어넣어서 액션 엑스퍼트가 액션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그 앞에서는 안 하던 방식인데 어텐션을 조금 블럭 단위로 해요. VLM 프리픽스 블럭을 풀 어텐션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블럭을 그 내부에서는 풀 어텐션을 하고 그다음에 액션도 풀 어텐션을 해요. 그런데 이 VLM하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액션이 만들어지는 요 절차에서는 코절 어텐션을 해요. 그러니까는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VLM 쪽을 어텐션을 하고 액션을 만들 때는 요 두 개를 어텐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VLM 만들 때 이걸 어텐션 하는 건 아니고 코절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텐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플로우 매칭으로 이제 그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만들 때는 데이터가 요새 액션이죠. 액션을 만들 때는 8에서 10단계 정도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플로우 매칭을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는 요 액션이에요. 액션. T 시점에서의 액션. 네. 요거는 여기서 이게 H계죠. 여기 오타가 있긴 한데 H계라서 T부터 T 더하기 H 빼기 1이죠. 이게 지금 요 관절의 개수만큼 나와야 되겠죠. 요 시점에 지금 7자유도 로봇에 그리프 하나 달려 있다 그러면 8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관절이 8개니까 8개를 모터가 8개니까 8개를 쭉 만들고 이거를 H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차원 이미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집어넣고 이 이미지 뽑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플로우 매칭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고 먼저 처음에 노이즈 뽑고 그 다음에 뭐 시간 하나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뽑고 그 노이즈에서 그 정답 이게 에이틴 정답이죠. 데이터에 있는 정답으로 가는 선형 보관 경로 만들어 놓고 뭐 0에서 1로 가는 거니까 타우가 0이면은 완전한 노이즈죠. 이건 없고 여기 1이니까요. 그다음에 타우가 1이면은 노이즈는 없고 정답이니까 노이즈로부터 정답 이미지로 가는 아니 정답 액션으로 가는 액션 그 청크로 가는 이 청크라고 부릅니다. 액션 청크로 가는 뭐 선형 보관 경로를 만들어 놓고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벡터 필드가 나오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그 뉴럴 네트워크로 찾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이거를 8에서 10번 정도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뭐 원래 노이즈로부터 복원 가능한 걸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매칭이고요. 이거는 그, 그 플로우 매칭 중요한 모델이죠. 각자 알고 계셔야 되는 모델이고 자 데이터셋은 뭘 썼냐면 역시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썼어요.
이거는 그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이제 좌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직 수업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렇게 조합을 했답니다. 그래야 성능이 잘 나온대. 이렇게 조합을 했고, 그리고 파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공개 데이터셋이에요.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이고, 그거를 더 추가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따라서 할 수는 없겠죠. 파이제로를. 이렇게 했고, 어, 뭐 로봇들은 양팔 계통의 로봇들 요런 네 종류, 그다음에 팔 하나짜리는 요런 두 종류, 그다음에 모바일 로봇도 요런 두 종류. 그래서 여덟 종류의 로봇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데이터셋은 지금 보시면은 파이제로 데이터셋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림이고, 이거는 뭐 패스할까요? 상자 접는 거, 뭐 이런 걸 다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상자 접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죠. 이런 비디오 찍어놓고 이 비디오에 대한 작업 명령과 그때 로봇의 관절 값들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학습을 해서 어, 수행을 한 거고, 성능은 제로샷 성능은 그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그 파이제로를 다섯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셔츠 폴딩, 버싱은 테이블 위에 이제 물건을 치워서 정해진 분류통에 넣는 거 이런 거고, 그로서리 배깅, 그다음에 토스터에서 토스트 꺼내는 거, 뭐 이런 다섯 종류의 그 태스크를 주고 요거를 제로샷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관절에 대해서 다 값을 내도록 훈련시키는 거니까 잘 하겠죠. 그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메소드는 파이제로가 하나, 둘, 세 종류가 지금 보이죠? 오픈 VLA하고 옥토는 이제 다른 모델인데, 이 700K라고 하는 건, 700K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텝은 그 업데이트 스텝이에요. 그 가중치를 갱신하는 그 갱신 횟수. 이게 70만 회를 갱신한 거고요. 예. 뭐 F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70, 뭐 배치 사이즈가 있으면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하여튼 70만 번 갱신을 한 거고, 파이제로 페리티에서 10, 16, 16만 번, 16만 번 갱신을 한 건데, 여기 페리티라고 부르는 게 이게 아마 오픈 VLA에서 16만 스텝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파이제로 스몰은 그 VLM 사전 훈련 없는 형태 모델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뭐 요거 파이제로 70만 회짜리 요거 색깔 이 성능이 가장 높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페리티도 학습을 좀 적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따라오는 성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파이제로 스몰은 0꽝이겠죠. VLM을 지금 뭐 사전 훈련 안 해놓고 쓰면은 지금 그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 있는 그 비디오만 학습을 했을 텐데 뭐 그래가지고야 뭐그 방대한 양의 웹스케일 데이터 학습한 VLM하고 비교가 안 될 테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옥토하고 오픈 VLA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 정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그 이거 지금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서치 폴딩이나 뭐 버싱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오픈 VA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랭귀지 이밸류에이션은 그 뭐 어떤 실험이냐면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시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성능 차이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제로 플랫하고 파이제로 스몰 플랫은 그냥 그 작업 명령 한 번 딱 주고 그 작업이 뭐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네가 다 해라 라고 그냥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성능을 평가한 거고, 파이제로 플랫하고 요런 계통들 여기 좀 성능이 떨어지죠. 근데 요 파이제로 휴먼하고 스몰 휴먼은 뭐냐면은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결국은 텍스트로 바뀌어서 로봇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작업 지시를 주는 거죠. 순차적으로 쪼개서 작업을 2초 간격 세그먼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2초마다 작업 명령이 새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긴 작업을 할 때는 초반에 내가 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뭐 복구가 하기 힘들 텐데 이거는 이제 예, 중간중간 작업 병력이 들어가니까 성능이 훨씬 높겠죠. 이렇게 한 게 있고 중간 작업 명령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VLM은 이미지 텍스트 들어가서 텍스트 나오는 거죠. 그 나온 텍스트를 이용해서 작업 명령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직접 만들어낸 텍스트가 작업 명령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가로줄 그어져 있는 것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들이 성능이 좋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준 게 성능이 뭐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인 튜닝도 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네, 뭐 그 보호를 이렇게 스태킹하는 거, 쌓는 거에 대해서는 뭐 UR5 이 로봇을 가지고 했고, 뭐 자세한 것들은 논문을 보면 나오는데. 뭐 타월 폴딩, 타월 그 수건 접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랍에서 아이템들 꺼내오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건 프랑카 로봇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제로의 성능이 뭐 당연히 다른 파이제로가 이런 파란색 계통이죠.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할때 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태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태스크들은 주로 어, 그 건조기에서 뭐 빨래 개는 거, 예, 빨래 개키는 거 있고요. 양팔 로봇이에요. 쓴 거는. 그다음에 뭐 모바일 런드리는 그 건조기로 가서 거기서 빨래를 꺼내서 테이블 위로 가져와서 그 빨래를 개키는 작업까지 뭐 이런 거. 예, 도 있고요. 뭐 상자를 조립하는 거, 뭐 상자에다가 달걀을 집어넣고 상자를 포장하는 거, 뭐 이런 작업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행을 시켰더니 여기 파이제로가 역시 파란색 그냥 파란색이에요. 예, 파이제로 스몰이나 스크래치보다는 예, 그 파이제로 파인 튜닝이 된 파이제로가 훨씬 잘한다라는 거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런드리 폴딩이면 이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그거를 잘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 제로샷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로 성능을 내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뭐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처음 보는 일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조금 숙달이 되면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적인 걸 잘 배워놨지만 런드리 폴딩 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게 되면 그 작업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정도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인 오브 소트 VL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 VLA는 저자들이 있는데 이건 엔비디아, 뭐 스탠포드, MIT 이런 분들이 모여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요거는 좀 재밌는 게,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인데, 그 서브콜 이미지를 예측을 하게 해요. 서브콜 이미지는 뭐 디스크리트 토큰들입니다. 그리고 액션을 만들어낼 때는 파이제로에서 이미 성공 사례를 보여줬죠. 액션 청크. H 스텝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그 H 스텝 액션 청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고 어텐션도 하이브리드 어텐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브골 이미지를 만들 때는 코절 어텐션을 쓰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고 H 스텝 액션 청크를 예측을 할 때는 풀 어텐션. 왜냐면 뭐 액션 청크가 그 이미지 만들어지듯이 노이즈로부터 그냥 하나가 확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게 어떤 그 디펜던시를 내가 가지고 생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내에서는 그냥 풀 어텐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가 비주얼 서브골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주얼 서브골을 잘 내기 위해서 액션이 없는 비디오도 더 학습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비주얼 서브골을 더 잘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전은 뭐냐면은 어차피 얘가 VLM을 써가지고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많이 학습을 했는데 뭘 더 학습을 시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뭐 로봇이 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할 법한 그런 공간들이 있죠. 뭐 부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작업 명령을 좀 시킬 그런 환경들을에 대한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서브골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좀 간단해요. 이게 기존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은 이미지 들어가고 텍스트 들어가면 그냥 액션을 뽑았잖아요. 이 두 개를 참조해가지고. 근데 얘는 이미지 집어넣고 텍스트가 집어넣으면 액션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 액션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될 다음 장면을 내게 해요. 내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카메라로 계속 보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봐야 될 장면을 내게 하고 그 내가 봐야 될 장면이 실제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과 일치하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모델은 이 이미지 텍스트만 보고 출력을 낸 게 아니라 어, 내가 액션을 하면서도 그 보여지는 장면까지도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것까지도 강제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액션은 액션 청크처럼 아까처럼 나오게 되고요. 예, 이거를 매 스텝마다 계속 계산을 해요. 그 고을 이미지를. 그러니까는 매번 액션 할 때마다 이 액션 청크 나올 때마다 내가 봐야 될 장면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도록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예. 어, VLM 백본은 요 빌라 계속 바뀌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뭐 새로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때 나오는 제일 좋은 것들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 U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입력은 한 장에서 세 장 정도의 비유가 들어가고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로봇 상태를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괄호 쳐놨고요. 출력은 서브골 이미지를 내는데 원래 이미지는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는 256 바이 256 바이 3이죠. 컬러 이미지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어 이거를 디코더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죠. 실제로는 그 요게 RQVA예요. 그래서 RQVA는 토큰을 이미지로 바꿔주는데 디코더는 그냥 토큰까지만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굳이 뭐 사람한테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토큰 레벨에서 서로 일치하면 되겠죠. 정답 토큰과 요 RQVA가 만들어낸 요 아니 요 그 트랜스포머가 만들어낸 요 그 이미지 토큰과 실제 정답 토큰 레벨에서 비교하면 돼요. 예, 이걸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각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액션은 또 그 만들어내면 되는데 여기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아까 뭐 플로우 매칭을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디퓨전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빠졌는데 예,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플로우 매칭 아니 저기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해서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뭐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서브컬 이미지를 만들고 액션도 만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비주얼 토큰에 대한 그 로스 일치해야 되니까요. 그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주고 그다음에 액션 토큰도 내가 만들어낸 게 실제 데이터에 있는 정답과 또 일치해야 되니까 그 로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두 로스를 합쳐가지고 전체 로스로 해서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서브콜 이미지가 뭐 어떤 피드백 돼서 인터널한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를 그 내가 일치시키도록만 훈련을 시킨 거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추론할 때도 데이터 상에 있는 거랑 일치되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도록 동작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이 서브컬 이미지 만드는 거 훈련을 시킬 때는 어, 이 미리 그 토큰을 정답 토큰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니까는 원래 이미지가 256 바이 256 차원인데 그걸 좀 더 낮은 저차원 공간으로 압축을 시켜주는 게 RQVA잖아요. 그 압축된 표현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압축된 표현들을 정답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훈련 전에 미리 작업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답하고 훈련하면서 나온 이제 그 당시에 이미지 토큰 시퀀스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면 되고 요거는 투 스테이지 모델 훈련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전략이니까 뭐 그걸 그대로 따라주면 돼요. 네, 여기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결과는 이제 성능 평가는 뭐 시뮬레이션 가지고도 했고 위도우 X 로봇에다가 브릿지 V2 데이터 쓴 것도 있고 프랑카 로봇에다가 요 데이터 학습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성능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여기 이제 프랑카 결과만 제가 가져왔는데 리베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보시게 되면 COT VLA가 다른 것보다 성능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죠. 예, 오픈 VLA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실제 프랑카 테이블탑 데이터를 훈련을 해서 해보니까 뭐 색깔이 노란색이죠. 예, 노란색이 뭐 아주 뭐 계속 우수하지는 않는데 뭐 어떤 경우에 좀 떨어지고 우수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행을 잘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예, 뭐 그런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시연 영상 아까 파이제로가 성능이 좀 좋으니까 요거를 소리를 제가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이걸 보시면서 네,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빨래 통해서 건조기에서 꺼내서 뭐 들어서 옮겨서 뭐 개키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 1배속으로 수행하고 있죠, 지금. 배속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좀 시연 영상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뭐 4배속 이런 거 막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1배속, 3배속도 나오기도 하고 상자 조립도 웬만큼 하고요. 양팔로. 아, 네. 뭐 그다음에 뭐 테이블 치우는 거 버싱이라고 하죠. 테이블 치우는 작업들도 예, 뭐 잘 하고 와인잔 같은 것도 되게 그 깨지기 쉬운 건데 이런 것도 들어서 그 청소통에 넣고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뭐 버리는 거, 테이블 정리하는 거, 뭐 계란 들어서 포장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일단 제가 12시가 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